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한 주간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들을 키워드로 종합해 드립니다. YTN 뉴스 FM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어머, 저 총각 비틀비틀 큰일 나겠네. 이봐요, 총각. 운전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불러.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2588 대리운전 불러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래요. 좌우로 정렬 2588.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훈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절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빵빵, 엄마, 한눈 팔면 안 돼요. 붕붕, 아빠, 빨리 달리지 마세요. 끽, 안전벨트 안 하면 큰일 나요. 당신을 걱정하는 그 마음 알아서 오늘도 안전운전. 현대해상 마음 2배 운전자 보험.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대한민국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포인트 위클리 키워드. 이동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정윤회. 사람 이름이죠? 네, 사람입니다. 예. 네. 그 박근혜 정부의 보이지 않는 실세라고 지속적으로 지목되었던 사람이 정윤회 씨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정윤회 씨 이름이 이번 주 내내 언론 후 지면에 오르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그 지국장이 재판에 배부돼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명예훼손 혐의로. 네네. 그런데 그 재판에 정윤회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토 그 산케이신문 지국장. 네. 그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가지고 조선일보 칼럼과 소문을 인용해서 박 대통령이 정 씨와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해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죠.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정 씨가 바로 정윤회 씨입니다.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죠. 네. 이에 검찰은 정윤회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차 공판 때 정윤회 씨가 출석할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와중에 오늘 아침이죠. 한 신문에서 이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소위 문고리 3인방. 네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청와대 국정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발칵 뒤집혔죠? 그렇죠. 예. 네. 정윤회 씨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정치를 시작했었던 98년 보궐선거 그때부터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핵심 인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실장,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실장 이 세 사람도 그때부터 정윤회 씨와 함께 일했었고 그들의 뒤에는 정윤회 씨가 있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정가에 퍼졌었죠. 이런 정윤회 씨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가 되던 2004년부터 갑자기 정치판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정치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줄기차게 말해왔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지금까지도 정윤회 씨가 권력의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하는 실세라는 의혹의 눈길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그 세계일보 보도는요. 청와대 내부 문건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면서 아직도 정윤회 씨가 비선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사실로 밝혀지면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진상이 어떤 것이 이제 밝혀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사자방. 사자방이요? 네. 사자가 사는 방입니까? 사자방은 이제 4대강, 네. 자원외교, 방위산업 이 앞글자를 딴 단어죠. 네. 그 야권에서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실책으로 사자방을 지목하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네. 여기에 이제 일부 여당 의원 또 대다수의 국민들도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MB 측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네. 국정조사 해야 한다 이런 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비와 인터넷방송 팩트TV가 공동으로 27일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자방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응답이 76.5%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2.7%로 나타나 반대한다는 견해보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6배나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네,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그렇고요. 또 친이계라고 불리는 정도원 의원도 사자방 국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자방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정치권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일단 그 4대강에 그 들인 돈이 22조 원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 이제 관리 비용으로 매년 또 2조 원이 더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지금 뭐 더 나빠지고 있다 이런 지금 지적이 있죠. 또 자원외교 한다고 해서 외국으로부터 빌려가지고 손해본 금액이 한 56조 정도 됩니다. 그 대표적 실패 사례가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날에 투자한 것인데요. 네. 2조 원에 사서 200억 원에 되팔았죠. 아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투자라고 불리고 있는 지경인데 네. 거기다 또 방산비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연속 시정연설에서 언급할 정도로 썩을 대로 썩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수상구조함 통영함이죠. 이 통영함은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써먹어보지도 못했는데요. 방산비리로 눈먼 수상구조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영함에 들어가 있는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 소나와 무인 잠수정에 장착된 초음파 카메라는요 작동조차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이없는 장비를 배에 장착하고 남은 돈은 누가 먹었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비용들을 결국은 다 국민 돈으로 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네, 이 방위산업 비리 문제에 관해서는 박 대통령도 아주 단호하게 과감하게 조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이 국정조사도 수용한다는 이야기로도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부 내부의 권력을 결집시키고 또 당을 효과적으로 장악하면서 그 개헌이라는 화두를 끄려면 지금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이죠. 네. 사자방 국조카드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 다수 정치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또 사자방 비리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는다면 네. 두고 박근혜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네. 야당의 힘을 빌려가지고 전 정권 문제를 지금 해결할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아파트입니다. 연술 씨의 가요 아파트는 네, 아니죠? 그 아파트는 아니고요. 네. 예, 지금 그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네. 그 지난번 아파트 경비원이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처분에 항의하면서 분신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네. 근데 문제가 되었던 그 아파트에서 경비원 용역 재계약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경비원들을 대량 또 전원 해고키로 해갖고 네티즌들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고 예고 통보를 했다는 거죠. 네네. 예. 자, 그런데 15년 동안 재계약을 하면서 고용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왜 갑자기 업체를 바꾸겠다 이러면서 전원 해고 예고 통보를 하는 겁니까? 이거 네. 보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5년 동안 계속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이런 거는 지난번 분신 사건의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그 사건으로 분신 사건이죠. 아파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파트가 사람도 아니고 아파트의 그 명예가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이게 집값 떨어지는 거하고 그 우리말 듣지 않으면 바로 자르겠다 이런 협박이라고 판단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박한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냐 이래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요 논란이 일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론의 눈치를 조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경제 소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위클리 경제 포인트 경제평론가이시죠. 희망제 작소의 이원재 부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가장 큰 화제가 된 경제 이야기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회장. 네, 김승현 회장인데요. 네. 이른바 삼성 한화 빅딜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근데 이제 한화가 삼성보다 이제 재계 순위는 훨씬 뒤처지는 기업인데 삼성그룹의 주요 석유화학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종합화학하고 삼성토탈 그리고 방위 사업체인 삼성테크윈하고 삼성탈레스를 한화그룹이 2조 원을 주고 인수한다고 전격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인수 주체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 한화케미칼, 하나에너지 이런 곳인데요. 그래서 김승현 회장이 일약 경제뉴스의 이 가장 중요한 이 화제거리로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2조 원이면 이게 돈이 엄청난 돈인데요. 그렇습니다. 1998년 우리 그 IMF 구제금융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빅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는 국내 재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빅딜로는 이제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입니다. 네. 근데 이제 김승현 회장 개인의 경영 일정하고 이게 굉장히 이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데요. 네. 이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그 25일에 사회봉사 활동을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이 김승현 회장이 과거에 이제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가 올해 2월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 300시간을 확정받고 풀려났는데요. 9달 만에 이제 사회봉사 활동을 마쳤기 때문에 내년 초에 경영에 복귀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바로 그 거대한 인수합병 발표가 나온 겁니다. 네. 하여튼 뭐 경영이 복귀하더라도 사회봉사 명령은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재계 서열도 바뀝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그룹이 이제 자산 규모가 50조 원대로 늘어나는데요. 그러면 현재 10위권인데 9위로 올라서게 9위? 되고요. 근데 이제 과거를 보면 2002년에 이 하나그룹이 재계 20위였습니다. 네. 근데 대한생명 인수하면서 10위권으로 진입했었어요. 아, 그랬었죠. 예. 그래서 12년 만에 엄청난 또 점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승현 회장이 이렇게 인수합병으로 그룹을 키우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한화에 인수되는 삼성의 계열사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 어떻게 됩니까? 그게 참 직원들 입장에서 황당한 소식인데. 황당하다. 예, 출근해서 삼성 직원으로 일을 하고 퇴근을 했는데 퇴근하면서 보니까 한화 직원이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사내 방송으로 이 사실을 이 사장이 공지한 계열사도 있고요. 또는 어떤 직원들의 경우는 심한 경우에 보도를 통해서 이 회사가 인수됐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실감이 커지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부터 사내 방송을 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삼성 계열사에서 한화로 넘어가면서 노조 설립을 진행 중인 그런 직원들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삼성 직원들 중에 크겠네요.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 화제가 된 이야기는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그건 이제 바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인데요. 이번에 삼성 쪽의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경영권을 물려받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기업 두 덩어리를 한화에 갖다 넘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승부수이면서 이 상속받으면서 자신만의 경영 스타일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있습니다.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겁니까? 이번 인수합병 과정을 보면요. 이게 전형적인 미국식 자본주의 스타일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한국 재벌 기업은 그래도 가부장적인 특징이 있어서 좀 억압적이긴 하지만 뭐 회장이 할아버지고 월급 사장이 아버지고 나머지 직원들은 아이들인 것처럼 회장이나 사장이 돈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서가 좀 있었는데요. 미국식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기업 전체도 쉽사리 사고 팔 수 있고 필요하면 대량 해고도 하고 이런 게 미국식인데 기업을 이제 가족이 아니고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런 스타일로 아주 그 미국식 자본주의처럼 인수합병 활발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 경영 스타일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도 회사도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그 경영권을 상속받으면요. 자신만의 경영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상속을 정당화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신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투자하려면 자금을 확보해야 되고요. 자금을 확보하려면 결국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업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는 아마도 해외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이 이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삼성을 필두로 해서 더욱 조금 이 인간미가 떨어지는 형태의 미국식 자본주의에 가까운 경영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 키워드라면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블랙 프라이데이인 셈인데 미국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어제였죠. 그런데 이날에 그 미국에서 여러 곳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가 벌어지는데요. 이때 할인된 미국
그 상품들이 한국 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해외 직접 그 배송비를 감안해도 훨씬 쌉니다. 네. 그래서 해외 직구라고 많이 그러는데요. 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게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해외 직구가 연간 2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고 뭐 이런 통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대신에 중국으로부터 한국산을 사들이는 역 직구도 생긴다고 뭐 그러는데요. 아, 역직구도 생긴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 인터넷 쇼핑몰들이 최근에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가 나오고 그러면서 외국에서 한국 물건 사이가 좀 쉬워졌습니다. 그 덕을 이제 좀 한국 인터넷 업계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국경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희망제작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암살 시도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이제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네. 이 영화 우리나라에서는 못 보게 됩니까? 네, 극장에서는 못 봅니다. 더 그래요? 인터뷰에 판권을 갖고 있는 국내 배급사 소니 픽처스 코리아가 네. 개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니 픽처스 코리아 관계자와 통화했는데 그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 개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 시사를 마쳤고 한국 개봉 불가 방침은 미국 배급사와도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이 영화 예고편이 공개될 때마다 매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예. 첫 예고편에는 그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깡패 영화업자들이라고 제작진을 비난했고, 예, 깡패 영화업자들. 예, 또 최종 예고편이 나오자 어제 미국을 천벌을 받을 악의 제국이라고 악의 제국.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예. 최종 예고편은 유튜브에서 공개 나흘 만에 조회수 200만 건이 넘었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대목인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된다고 합니다. 네. 중국이 이 초중학교 학생들의 필수 교과 종목으로 축구를 지정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중국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축구 실력 신통치 않죠. 네, 신통치 않죠. 예. 네. 우리나라 9번이나 나간 월드컵 본선에도 중국은 한 번밖에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얼마 전 아시안게임에서도 북한에 0대3으로 패했습니다. 예. 그런 중국이 축구를 초중학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규모도 대단합니다. 네. 2017년까지 초중학교 2만여 곳을 네. 축구 중점 학교로 키우고 그리고 2015년까지 축구 교사 6천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6천여 명을. 와, 예. 대단하네요. 이런 정책에는 축구 광으로 알려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특유의 개인주의 성향 탓에 팀워크가 중요한 축구를 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영국으로 가보죠. 영국의 전 집권당 원내 총무였던 사람이 경찰관을 평민으로 비하했다가 돈과 명예를 몽땅 잃게 됐다는 소식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앤드루 미첼 전 보수당 원내 총무가 장본인인데요. 예. 2012년에 자전거를 타고 정부 청사 차량 통행로를 지나려다가 예. 경찰관이 제지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관이 제지하자 네 주제를 알아라. 정부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고 네. 너는 평민이다. 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빨리 잘못했다고 해야지 엉뚱한 소리를 했네요. 예. 예. 일간지 더선이 이 내용을 보도했고 예. 미첼 전 원내 총무는 그런 사실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신문사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예. 결국 패소했습니다. 아. 영국 법원은 해당 경찰관이 고위 강요의 말을 지어내거나 거짓말로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첼 전 총무는 우선 우리 돈 5억 원 정도를 지불하고 그리고 네. 또 추가로 최소 20억 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처해 20억 원씩이나요? 예, 예. 그 영국 법원 세네요. 알겠습니다. 예, 소송 비용을 모두 미첼 전 원내 총무가 그렇군요.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운전자분들께서 새겨 들으셔야 할 순서인데요. 이번에 경유에 등유를 섞어서 판 주유소가 또 적발이 됐습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 있는 주유소에서 버젓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았다고 하는 건데요. 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이 가짜 석유, 이거 왜 뿌리 뽑히지 않는 걸까요? 소비자 시민 모임 석유시장 감시단의 이서혜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적발된 부산에 있는 주유소, 도대체 얼마큼이나 이 가짜 석유를 팔았답니까? 네, 가짜 석유를 만든 것은 예. 13만 4,800리터고요. 예. 이 중에서 이미 10만 리터가량이 판매가 되었는데요. 예. 차량 한 대가 40에서 50리터씩 주유했다고 만약 가정을 했을 때 약 2,000대 정도의 차량이 이미 가짜 석유가 주유됐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 이 가짜 석유를 주유하면 차량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원유라는 석유라는 그게 똑같은 원유 제품에서 나오는 제품들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각각의 제품의 성질이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네. 경유에다가 등유라는 제품을 섞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차의 엔진이 경유의 그 성질에 맞게 차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출력이 떨어지고 또 장기간 그것을 사용했을 때는 차량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겨서 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해에 이렇게 적발되는 주유소가 많습니까? 네, 2012년에는 약 313업소가 적발되었고요. 예. 2013년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254업소가 적발이 되었는데요. 예. 2014년 10월 현재에는 275업소로 약간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네. 이 가짜 석유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게 쉽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휘발유 쪽에는 가짜 휘발유는 이제 크게 지금 단속을 안 해도 될 만큼 좀 많이 잠잠해졌는데요.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짜 경유입니다. 경유에다가 네네, 경유에다 등유를 등유 섞는 같은 거를. 것인데요. 예. 네, 이제 그 등유는 아무래도 난방용 서민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적게 붙어서 경유랑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런데 성질은 이제 경유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경유에다 등유를 섞는 그런 것을 하여서 이제 가짜 경유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짜 석유 판매다 적발되면 주유소들 혼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뭐 많이 혼나 안 납니까? 그 2012년에 이제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예. 그전에는 3번까지 적발되는 3아웃 스트라이크를 썼었는데 지금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쓰고 있어서요. 네. 한 번만 걸려도 이제 2년간 영업 정지를 당하고요. 네. 또 기존에는 이제 과징금이 5천만 원이었다면 지금 2배가 늘은 1억 원을 지금 추징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판매한 사람 이외에 구입한 소비자들도 이제 알고 구입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이렇게 좀 약간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런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있나요, 지금? 최근에 지금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물량을 다 전산 보고를 하는 수급 보고 전산화 시스템을 이제 최근에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말하자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이 주유소에서 우리가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휘발유, 경유, 등유 부분인데 각각의 물량이 들어온 물량과 나가는 물량을 체크하여서 여름철에 이제 난방용 등유가 갑자기 많이 팔린다거나 들어온 경유 물량보다 나간 경유 물량이 더 많다거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네. 이 법정 식별제 대신에 대체 식별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법정 식별제라는 것은 이제 경유 부분에 이제 경유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제를 첨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그래서 기존의 법정 식별제가 이제 좀 마음을 먹으시면 저희 업자분들께서 이게 제거가 좀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다시 새롭게 적용하려고 하는 대체 식별제는 그런 경유와 등유를 섞었을 때 그런 등유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제가 쉽게 제거되지 못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 제도 도입하면 이 가짜 석유 식별해낼 수 있을까요? 아주 금방? 아주 금방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석유관리원에서 우리가 가짜 석유 신고를 하면 나와서 직접 채취를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식별제가 제거되었을 때보다는 식별제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가짜 석유에 대한 식별이 훨씬 더 수월해지긴 하겠죠. 네. 근데 우리 소비자들이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우리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되겠네요. 네네. 이게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이걸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글쎄,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시장감시단에서는 네. 이제 아무래도 너무 자주 바뀌는 주유소, 그러니까 주유소 명의나 사업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 주유소는 이용하지 말고, 또 특별히 너무 갑자기 주변 지역보다 싼 주유소라고 해서 너무 반가워하지 말고, 그거는 약간 의심을 하셨으면 이렇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부산에 이렇게 발견된 거 보니까 큰 대로변에 이렇게 버젓이 팔고 있는 걸 보니까 좀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한번 가짜 석유가 적발된 적이 있는 주유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를 내세워서 하기도 해서 자주자주 사업자가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데는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스마트한 소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런 거 갖고 속여먹는 이런 건 없어져야죠. 이거 말이죠. 네. 이거 좀 근절을 할 수 있는 이 좋은 조치 없습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정부는 이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전산수급 보고를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하면서 이제 관리원에서도 더 이제 가짜 석유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정유사 역시 자사 포를 달고 있는 주유소들에 가짜 석유를 팔지 않도록 좀 더 그런 단속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역시 주유소분들이 가장 이제 좀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양심껏 판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소비자도 역시 좀 스마트한 소비를 하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부 고발자 포상하는 제도 같은 거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글쎄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그런 양심적인 분들이 많이 나와야죠. 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비자시민 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의 이서혜 팀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26분 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에 빗길까지 더해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도심 화곡로 가양역 방면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조금 못 간 2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어 뒤로 20km 미만이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대로 인천주로 교통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회 앞부터 경인 첫 번째 지하차도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도심 서강대교 방면 신월 나들목길에서 국회 앞까지도 차간역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가는 길 여전히 고척교 이전부터 금천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도 금천교부터 성산대교 남단 쪽으로는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도심 테일러노는 포스코 사거리에서 삼성역 방면 2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언주로는 성수대교 남단에서 경복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0km 안팎이고 반대편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남대로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많이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남산 2, 3호 터널도 아직은 강남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Best shop, best enjoy, best shop, best shop to the best manager, best shop, best shop, best smile, best shop,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p.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국민 단열재 팩트론이 따사론을 출시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따사론은 따뜻하고 시공이 간편합니다. 따사론은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따사론은 단열재 전문 기업이 만든 국민 단열재입니다. 이상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론입니다. 검색창에 따사론을 검색해보세요.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중 1600-6773. 진정한 유러피언 프레스티지는 남다른 혜택에서 완성됩니다. 승차 교환부터 전담 AS 컨설팅까지 우월한 당신을 위한 남다른 혜택. 뉴 SM7 노바 멤버십 서비스. 우월하게 남다르게 Better and different New SM7 Nova Membership Service. 변비의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번 직구, 2번 변화구, 3번 유인구, 4번 방구.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연극 리타 초대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16일 화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 더 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기억하시죠? 국내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1번 직구, 2번 변화구, 3번 유인구, 4번 방구.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연극 리타 초대권 선물로 보내드리겠는데요. 오는 12월 16일 화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디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T가 프로야구 19구단이죠? 네, 맞습니다. KT가 각 구단 보호 선수 20명 외 지명 선수를 발표했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 시즌부터 1군에 진입하는 KT는 신생팀 특별 지명 규정에 따라서 9개 구단의 20인 보호 선수 외에 한 명씩을 이종류 15군에 데려올 수 있는데요. 네. 오늘 9명을 지명했습니다. 네. 기아 이대영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네. 이대영은 올해 주전 중견수로 타율 3할 2푼 3리 도루 22개를 기록했는데, 기아는 투수를 보호 선수 명단에 넣기 위해서 이대영을 제외했습니다. KT는 오늘 자유계약 선수로 FA 3명도 데려왔는데요. 롯데 투수 김사유를 4 플러스 1년간 14억 5천만 원, 롯데 내야수 박기혁을 3 플러스 1년간 11억 4천만 원, LG 내야수 박경수를 4년간 18억 2천만 원에 영입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재범 선수와 왕기춘 선수, 이 유도 라이벌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맞대결.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재범과 왕기춘이 오늘 제주 그랑프리 국제 유도대 남자 81kg급에서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7년 5개월 전에 73kg급에서 신의 왕기춘에 패한 김재범은 81kg급으로 체급을 올려서 런던 올림픽 금메달 등 최강자가 됐고요. 한때 슬럼프에 빠졌던 왕기춘이 지난해 체급을 81kg급으로 올려서 오늘 리턴 매치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김재범이 왕기춘과 준결승에서 지도승을 거두며 7년 5개월 만에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김재범은 결승에서 벨기에 선수를 꺾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네, 리디아 고, 뉴질랜드 교포 골퍼죠. 네. 서울에 이 고려대학교 입학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신인왕이 17살 뉴질랜드 교포인 리디아고가 네. 2015년도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 고려대 심리학과에 지원해서 합격했는데요. 예. 리디아고는 온라인 강의 수강 등으로 학점을 이수할 계획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6살에 뉴질랜드로 이민 간 리디아고는 한국말을 잘하고 한글도 쓸 줄 압니다. 네. 리디아고는 올해 LPGA 투어에서 데뷔해서 3승을 거두면서 역대 최연소로 신인상을 받은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네. 골프 선수가 심리학을 공부하는군요. 네. 독일 축구 레전드 베켄바우어가 월드컵 개최지 선정 비리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게 됐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프란츠 베켄바우어 등 5명에 대해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최지 선정 당시에 비리 혐의로 최근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예. 베켄바우어는 피파 집행위원으로 투표권을 행사했고요. 피파 부회장이 스페인의 비아르 등과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앞서 피파는 월드컵 유치 비리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네. 가르시아 피파윤리위원회 조사관이 보고서 420페이지 중에 42쪽 요약본만 공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고요. 예. 국제축구계도 피파에 대해서 반발이 거세지자 피파가 지난주에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요즘 사회 지도층 인사들 사이에 성추행, 성희롱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뉴스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성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서울대학교 K교수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피해자들이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사 속의 이 성범죄 어떨까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의 전우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성희롱 문제라든가 성추행 문제라든가라고 하는 것은 이 남성 우열적인 사회, 그런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성 우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되지만 예. 더불어서 아주 좀 명료한 신분적 차별이 존재했던 사회에서 일단 이것이 문제가 되는 신분적 거죠. 차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비근한 예가 되겠지만 직장의 여성 상사를 성추행한다거나 학생이 교수를 성희롱한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간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념 이런 일들이야 이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일이에요. 언제나 당사자 본인에 반하는 이제 성적 희롱이든 추행이든 언제나 있었던 일이지만 예. 되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한 것은 문제가 안 됐죠. 예를 들면 이제 문제를 못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못 삼았다기보다도 사회 전체가 안 삼는 분위기죠. 예를 들면 예. 사회 전체가 연산군이 자기 개인의 이제 방탕한 생활을 위해서 전국에 유부녀 처녀 가리지 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끌어올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부지런한 사람이었네. 예, 그렇게 끌어올린 사람을 흥청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흥청망청이란 말이 나왔죠. 예. 흥청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예. 흥청이. 그래서 나라를 망쳤다 해서 흥청망청이란 말이 나왔던 거죠. 근데 그렇게 뽑혀 올라가도 그게 이제 권력형 성희롱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이 상감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분위기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양반집에서 이제 여정을 건드렸다 양반 주인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양반의 아이를 낳으면 좀 대우가 좋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용납되는 것이고 꼭 다만 이제 반대의 경우에 그런 경우도 좀 왕왕 있었거든요. 이제 남자종이 고아가 된 이제 주인집 어린 딸을 이제 범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그건 사형감이었죠. 사형.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까이 무슨 조선 시대 얘기만 하더라도 그런 사회적인
그 당시 질서겠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권력 관계라는 거죠. 권력 관계. 예. 네. 그러니까 권력형 성범죄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됐다. 아니, 권력 그러니까 관계. 이제 나머지 그 권력 관계를 떠난 성범죄들도 물론 있죠. 강도가 길에서 양반 부녀자를 이제 뭐 그 폭행한다든가 하는 일들이야 이제 또 있으니까. 근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타났던 이런 범죄들은 대개가 이제 권력 가진 자가 권력 갖지 않은 자들을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방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권력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말고 그 이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받았군요. 그렇죠. 그건 엄격한 일이죠. 엄격하게 처벌해야 될 일이죠. 교수형에도 처하고 그랬습니까? 뭐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제 임진왜란 중에 명나라 군사가 조선 여성을 이제 그 이른바 강간미수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명나라 군대에서 잡아다가 바로 참수하고 그런 일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중세에도 성범죄에 대한 시각 자체는 굉장히 단호했죠. 다만 이제 이것이 일상에 은폐되어서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적 권력이 행사되는 공간 안에서 벌어질 때 권력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은 아무도 문제 삼고 문제 삼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거꾸로 된 경우에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센세이션하고 또 걸리면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고 이런 거였죠. 네. 그 조선시대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 성범죄에 관해서는 조선시대에 엄격하게 처벌을 했다. 언제나 그랬죠. 그 권력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범죄 자체로 보지는 않았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이중적인 시각도 존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이중적이라고 보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로만 본다면 어떤 건 처벌하고 어떤 건 처벌하지 않고 이렇게 이중적이라고 보겠지만 이게 권력 관계라고 본다면 이제 이중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을 범하는 것은 죄가 안 되고 반대의 경우만 죄가 된다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아주 단순한 논리인 거죠. 그게 좀 궁금해요. 왜 이 똑같은 행위인데, 겉으로 보면 똑같은 행위인데,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 때는 문제를 삼지 않고 죄가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게 엄하게 처벌하고 했는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게 설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도 사실은 나오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관념인데, 이런 식이잖아요. 직급이 높고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인권도 많고, 반대의 경우에는 인권도 적다는 식의 사고가 사실은 지금도 이제 저는 지금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런 사고가 여전히 만연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평등하게 동등한 천부 인권이 있고 개인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있고 이런 걸 생각을 잘 안 하고 높은 사람은 인권도 많고 이제 직급이 낮은 사람은 인권도 적고 그래서 직급이 낮은 사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침해해도 된다는 식의 그런 식의 관념이 지금도 있는데 옛날에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녀석들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든가라고 하면 일반인 경우에 아주 곤장을 치거나 혼을 내거나 했겠지요. 그런데 그 상사라든가 그 권력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당했을 때는 네가 참아라. 이건 그 권력적인 지위에 있는 이들은 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현재는 그런데 조선시대는 그런 얘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기도 필요 없을. 그러면요. 그런 얘기도 필요 없는 사고는 뭐라고 설명을.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사고잖아요. 아예 그냥 동등한 사람이 아닌 거죠. 피해 여성에게는 넌 동등한 사람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노비 중에는 조선시대 노비 여종 중에는요. 좀 인물이 좋고 그러면 아예 접대용 노비를 배치하는 경우까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그런 처지가 그런 처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노비나 그 여종에게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종인데요. 종은 사람이 아니다. 종이다. 종은 이런 피해를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 종의 도리인 거죠. 찍소리하면 안 된다. 그러면요. 뭐 이런 식의 강요를 했겠네요. 강요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거 강요라고 해도 취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중잣대. 뭐 그렇게 굳이 얘기하자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좀 저는 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그로 단순화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분제적 잔재라든가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폭력 유형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그런 그 권력적인 관계,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어떻게 성범죄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까지도 포괄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설명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설명도 필요 없다. 설명이 네,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임금이 사형 선고 내리면 거기다 무슨 항의를 하겠습니까? 임금이다라는 거 외에는 상조는 임금이랑 마찬가지죠. 옛날 사람들에게 노비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그 권력적인 관계가 아닌 일반 성범죄의 경우에는 엄격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고요. 그래서 그 가해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엄벌에 처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가해자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지만 그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도 낙인을 찍는다든가 쟤는 저런 피해를 입은 여성이야라고 못을 박는 그런 잣대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조선시대 이제 정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회적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요즘도 사실은 이슬람이라든가 힌두 국가에서는 성폭행 피해 여성들을 오히려 2번 죽이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적 관념에서는 이제 일의 경중을 따질 때 요즘 현대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만 하더라도요.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개하지 않는 게 이익이다라고 판단들을 다 했죠. 그리고 그게 공개됐을 때는 아예 낙인 효과가 생긴다고 해서 기피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세서 와서야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제시대로 넘어와 보죠. 일제시대 때 어떻습니까? 성범죄. 그러니까 이런 문제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일어나는 범죄죠. 빈도의 차이 정도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시절에도 이제 문학 작품이나 실제로 나타나는 사례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와서 일부 산업화가 진전이 되면서 공장에 여성들이 취직이 돼서 이제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가정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가정 밖으로 나가게 되면 곧바로 이제 그 남성 간부 또는 이제 작업 지휘자들의 이제 성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아주 오래된 속담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접시는 밖으로 내돌리면 깨진다라는 속담이 돌기도 했고요. 또 일제강점기 그 당시 돌았던 민요가처럼 돌았던 노래들 중에는 고무공장 큰애기가 입은 치마는 이제 공장장님이 선물한 치마라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돌면서 이제 작업 현장에서 수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에 센세이션했던 사건은 1920년대 초반에 청주의 모 보통학교 요즘 모르시면 초등학교죠. 교장이 이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던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또 일본인 교장이었나요? 예. 그 당시에는 교장은 일본인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났을 때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그 사건을 청주 도색교원 사건. 도색교원? 우리가 이제 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화했던 적도 있었죠. 특히 피해자들이 이제 어린 학생들이라서 더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의사가 남편 치료비를 못 대는 이제 여성에게 돈 대신 이제 몸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일제강점기로 끝난 게 아니고 익히 아시겠지만 1960, 70년대 한국 사회의 이른바 여성 직업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열악했잖아요. 가장 많은 직업이 이제 공장 노동자가 되거나 각 가정에 이제 식모라는 이름의 이제 가사 보조원 역할을 하거나 또 버스 안내양이라고 불렀죠. 나중에 차장 역할을 하거나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여성 직종들이었는데 공장도 그렇고요. 또 가정 내에서의 이른바 식모에 대한 이제 성추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참 식모라는 표현은 좀 오랜만에 듣는데 그렇게 많이 불리셨죠. 도우미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버스 안내양 같은 경우에는 80년대까지 계속 문제가 돼서 결국 안내양 제도가 폐지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됐던 것이 현금을 만지는 직업이라고 해서 이제 차가 들어오면은 알몸 수색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의 직장 생활 자체가 이른바 이제 성폭행 환경이나 성추행 환경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80년대까지도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성의 사회 진출은 이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에 이제 육박할 정도로 발달이 돼 왔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그 여성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그랬었어요. 사실. 그러면요. 여성들의 성폭력, 성피해 사건을 돕는 일도 저도 한때 변호사 할 때 안 하지만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분들은 처음에는 그 체념을 하셨어요. 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런 건가 보다. 이 당해야 되나 보다.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 예. 해봐야 소용도 없다. 예. 이런 패배감에 많이 빠져 있으셨거든요. 그렇죠. 일단 분위기 자체가 워낙 오래된 분위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인식이 늘어나면서 예. 이제 많은 이제 성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요거 지금 성희롱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예. 성추행도 아니고 예. 그 말 잘못하면 성희롱에 걸려요. 예. 그렇죠? 이거 좀 몇 년 안 된 개념입니다. 예. 그렇죠. 저도 기억하기 98년도 이른바 이제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 대한 예. 대법 판결이 났고요. 사건 네. 발생은 발생은 90년대 초반이었고. 이건 지금 이제 뭐 사실은 한 10몇 년 정도밖에 안 된 좀 짧은 과거의 일이죠. 이제 15년 전의 일이죠. 네. 그 사이에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성희롱이라고 하는 말 요거 자체도 처음 우리나라에서 예, 생소하게 이제 도입이 예. 됐고 그 여성 인권의 문제로 이제 대두됐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이 진전이 됐다고 해도 지금도 자고 일어나면 사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네. 사실은 이제 이것이 말씀대로 과거에는 이제 입 다물고 쉬쉬하고 있다가 이제 좀 능동적으로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좀 더 이제 개방적이고 좀 진전됐다. 사회가 또 여성들 스스로 자기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물론 있고요. 예. 근데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단순한 성적인 관계의 문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거랑 뭐 아래 위 관계없이 나타나야 되는데 항상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권력적 관계에서. 예, 권력적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배후에 깔려 있는 것이 이제 윗사람이 시키면 무슨 짓이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쌍방 모두가 그런 식의 합의되느냐 합의되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식의 일부 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98년도 이른바 우조교 사건 이후에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고 각 직장이나 사회단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것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안 좀 뜸했다가 요즘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권력 관계의 표가 표현되는 방식하고 사회에서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 보자면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80년대, 87년이 어떻게 민주화가 급진전됐다고는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의 민주화 그러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네. 이제 폭넓게 아직도 수용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중세적 신분의식에 머물러 살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좀 듭니다. 아직도 그런 면이 한국 있는 것 사회는 같아요. 그런 면도 있다. 그러니까 전 대표적인 것이 전 유흥업소의 접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유흥업소에서의 그 여성 종사자들 그 학대당하는 걸 보면은요 외국의 어느 유흥업소에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엄청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매천야력이라고 이제 그 매천 황현이 을사늑약 이후에 자결했던 이제 분이죠. 유명한 분인데 그분 기록에 이제 그런 게 몇몇 이제 지방 관리들을 이제 악행을 이제 폭로하면서 지방 관아에 소속된 기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중세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는 뭐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각들을 해야죠. 유흥업소의 접대문화도 아주 확실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날이 오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의 전우용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 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훈 선생님. 영월에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네, 뉴스 정면 승부 금요 시사 퀴즈 오늘의 정답 발표할 시간입니다. 정답은 1번 직구였죠.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직구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반값에 사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반면에 큰 돈을 사기 당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직구가 현명한 소비이긴 할지는 모르겠지만 싼 값에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믿을 만한 업체인지 잘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답을 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1033번님께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1033번님께 주간경향 그리고 6787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답 맞추신 분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